더군다나 이제 뭐 종목들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보면 특징적인 거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마켓맵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맥세븐, 마이크로소프트 한 1% 정도, 그리고 애플은 0.56%, 그 다음에 특히나 엔비디아가 3%나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견조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볼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사 이슈, 크롬 분사 이슈가 있어서 1.5%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증시는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메타도 마찬가지로 0.7%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강세 움직임을 보여준 건 역시 뭐라고 얘기하던데, 그 트럼프와 이제 일론 머스크 무슨 브로라고 얘기를 하던데, 퍼스트 브로인가요? 퍼스트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퍼스트 브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에 3.8%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요거는 유럽 쪽의 그 판매가 한 7% 정도 11월에 이제 증가됐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일전에도 좀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전기차가 어쨌든 트럼프 쪽 그 이제 흔히 말해서 트럼프 2.0이 들어간 다음에는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전기차 기업들, 그러니까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뭐 없어지거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중국 기업, BYD, 그 다음에 미국 기업, 테슬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같이 계속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었던 그 노스볼트 있잖아요. 네. 그 파산 이슈가 이 업계에서는 그렇게 가볍게 볼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스볼트도 거의 우리도 2차전지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었던 기업들인데, 한국 기업들이 그쪽에 많이 이제 뭐 공장을 하네 아니면 협업을 하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파산 이슈가 있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 업계가 쉽지는 않고 정말로 승자 독식으로 갈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승자는 중국 쪽의 BYD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시장에서도 좀 관측이 나오고 있고, 저도 상당 부분 많이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미국의 마켓맵은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 지표는 한 2개 정도 나왔는데요. 제조업 PMI 48.8로요 4개월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PMI도 57.0으로 3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성 PMI 뭐 긍정적으로 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들을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포인트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자재단 보면은 달러랑 이제 금 2개 정도, 그리고 거기에 비트코인까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가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장중에는 거의 108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 달러 차트거든요. 달러 인덱스 보면은 10월 저점을 찍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로화, 그 다음에 뭐 엔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달러까지 상당 부분 계속 지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달러가 강세면은 보통 원자재단이 약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흔히 말해서 전통적인 흔히 말해서 자산 간의 상관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 역시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21선을 계속 따라가는 움직임들을 하반기에 보여줬었는데 6월 이후에, 근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21선 이탈을 하고선 생각보다는 좀 세게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다 되돌려 놓고 있고, 금요일장에서는 지금 21선 위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도 강하고 그 다음에 금도 강하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그냥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한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쨌든 그 재정부채 또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로 금도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빠지진 않는데 4.5는 일단은 뚫지는 않을 것 같아요. 4.5는 다행히 그때 계속 이제 중요한 저항 라인이자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투자자들이 4.5를 보고 있었을 텐데, 이 위쪽으로는 일단 뚫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1억이 되게 의미 있는
있는 수치라고 하면 라운드 피겨라고 하면은 미국한테는 당연히 이제 10만 불이 이제 그 의미 있는 수치일 텐데 거기를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자재단이랑 뭐 달러 이런 것들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재무장관 누가 될 것이냐 뭐 요것도 이제 뭐 시장에서 약간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베센트라고 그 이제 소로스 펀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지명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된 다음에 그 가장 세게 움직였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융주잖아요. 정말로 뭐 JP모건이나 아니면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종목들이 한 10%씩 막 급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일단은 뭐 트럼프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대감에 걸맞게 이런 이제 헤지펀드 이력들이 있는 사람들을 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이번에 그 도지에 같이 이제 공동 수장으로 했었던 라마스와미도 그렇고 요 재무장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기업으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마존이 생성형 AI 요 엔트로픽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한 4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좀 밝혔고요. 아마존은 생각보다 그 이렇게 그 외의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것들을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뭐 올해 계속 투자 나온 것들 보면은 확실히 이 AI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주가 외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보면은 중국이 자꾸 미국산 반도체 칩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트럼프 쪽 들어와가지고 규제를 흔히 말해서 속된 말로 빡시게 하면은 칩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계속 칩을 쟁겨 놓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중국 쪽 이야기이긴 한데요. 개인 암호화폐 소유는 합법이라고 이틀 전에 판결이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뭐 과세 이슈나 여러 가지 이제 좀 노이즈들이 좀 있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채굴이랑 거래소는 뭐 금지이긴 하지만 개인의 암호화폐 소유는 합법이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요거를 뭐 이제 분석하는 기사들이 계속 좀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거기에 발맞춰서 약간 좀 방향성을 좀 틀어주는 그런 포인트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서 좀 잘 대응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서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기업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은 레딧인데요. 레딧 최근에 이제 주가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대주주가 대규모 지분 매각 이슈로 이제 좀 조정이 나온 측면이긴 합니다. 요거 차트 잠깐만 보시면 최근에 이제 정말로 이제 뭐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금요일장에 한 7% 정도 조정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 부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그 전체적으로 섹터를 보면 금요일날 우주항공이랑 소프트웨어 쪽이 계속 강했는데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근데 소프트웨어 쪽을 보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딧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자신의 생각들을 올리는 그런 이제 사이트이다 보니까 처음에 사실 레딧이 상장을 했을 때 한국의 DC인사이드다라고 이제 비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요게 이제 구글에서 그 페이지 노출 광고 쪽을 위쪽으로 쫙 올려주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DC인사이드랑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다. 레딧은 레딧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요 앞전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한 40% 정도 급등하고 나서 추세는 여전히 견조하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요일장에서도 급등을 했었다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그 지분 매각 이슈로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아무튼 요런 레딧 그리고 그 다음에 후드라고 그 로빈훗 요런 기업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엔 우리가 AI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는 것은 개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맞춤형 타겟 광고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아니면 수익을 끌어내려는 것들이 빅테크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흔히 말해서 로빈훗이나 아니면 레딧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인데요. 요거 단기간에 진짜 세게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뭐 감사 보고서 제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단은 뭐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가타부타 뭐 코멘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